사람은 이상하게도 가장 힘들 때 가장 많이 말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한 사람만 내 편을 들어주길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이야기를 꺼냅니다.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 자식 이야기, 심지어 평생 숨기고 싶었던 집안의 상처까지도 말해버립니다. 그 순간에는 속이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후회가 남습니다. 왜 나는 그 이야기를 했을까?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아픔을 밖으로 꺼냈을까?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함부로 밖에 꺼낼수록 마음의 평안은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답답해서 친구에게 다 털어놓았어요.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자식 이야기까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다들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겠다고, 참 많이 참았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이야기는 조금씩 다른 사람의 입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을 무능한 사람처럼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자식을 문제 있는 아이처럼 바라봤습니다. 그 여성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잠시 위로받고 싶어서 꺼낸 말들이 결국 가장 소중한 가족의 얼굴에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업을 아주 무겁게 봅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왔을 때 하는 말은 순간에는 가벼워 보여도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상대의 잘못만 기억합니다. 섭섭함이 커지면 상대의 상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족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미 공정하지 못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 억울함,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편이 필요하다는 외로움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순간의 감정은 지나가도 내가 뱉은 말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싸웠던 부부도 내일은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답답한 자식도 몇 년 뒤에는 부모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흘러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이 가장 거셀 때 입을 먼저 다스립니다.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누구나 외롭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기 삶으로 멀어지고 부부 사이에도 예전 같은 대화가 줄어듭니다. 마음속 불안은 커지는데 들어주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달라. 내 억울함을 누가 좀 이해해달라.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오래 비밀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공감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이야기를 자신의 판단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내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 결국 남의 평가 속에 놓인다는 사실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가족에게 문제가 없어서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말의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꼭 물건이나 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 내가 더 상처받았다. 누군가는 내 편을 들어줘야 한다. 이 마음도 결국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커질수록 사람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말할수록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계속 상처를 되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픈 이야기를 자꾸 꺼낼수록 상처는 낫지 않고 깊어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말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더 거칠어지고
가족에 대한 불만을 반복할수록 집안의 공기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말을 줄이면 마음이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가족 흉을 말하고 싶어지는 순간 바로 입을 열지 말고 천천히 숨을 3번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나면 정말 편안해질까? 아니면 잠깐 시원하고 더 오래 괴로워질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말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가족은 완벽해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그래도 끝내 돌아오게 되는 인연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가족의 허물을 함부로 세상에 꺼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지금 내가 외로운 건 아닐까? 지금 내가 너무 인정받고 싶은 건 아닐까? 지금 내가 잠시 감정에 휩쓸린 건 아닐까?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람은 조금씩 평안을 배웁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가장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이해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순간의 말은 위로보다 더 긴 그림자를 남깁니다. 특히 가족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한번 밖으로 나간 이야기는 다시 가족 안으로 깨끗하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늘 아들 걱정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 애는 왜 저렇게 철이 없을까? 돈을 모으지도 못하고 미래 생각도 안 해.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처음에는 가까운 친구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들어주기만 해도 숨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이야기는 조금씩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졌습니다. 친척들도 알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아들은 어딘가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도 자신을 실패한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고 어머니의 한숨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이 되어서야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속상해서 말한 건데 그 말이 아이 마음에 그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어. 사람은 화가 나거나 서운할 때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한 장면으로만 기억합니다. 남편이 한번 무심했던 날, 아내가 한번 상처 주는 말을 했던 날,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몰라줬던 날, 그 순간의 감정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 속에서 가족 전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밖에 나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웠던 사람도 내일은 다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답답했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보다 든든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정 속에서 했던 말은 이미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대부분 무명 속에 들어갑니다. 상대의 잘못만 보이고 내 억울함만 커지고 내 상처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말을 할수록 점점 균형을 잃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마음속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몰랐던 공허함이 어느 순간 조용히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커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부부 사이도 예전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됩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말하게 됩니다. 우리 남편이 말이야, 우리 아내가 요즘 너무 변했어. 자식 때문에 속이 썩어. 그런데 사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불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처음에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이야기를 흥미거리처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아픈 것은 가족보다 남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볼까? 우리 아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사실 가족 안에는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습니다.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집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부부 갈등, 자식 걱정, 완벽한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족의 부족함을 세상에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저 말이 나왔을까? 왜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비난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작은 자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주 짧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가족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지는 순간 바로 말하지 말고 종이에 먼저 적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써보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적다 보면은 분노 아래 숨어있던 외로움이 보입니다. 섭섭함 아래 숨어있던 기대가 보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마음까지 닫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감정이 가장 거셀 때 가족의 상처를 세상 밖으로 던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원래 서로의 부족함까지 안고 가야 하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가족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말보다 깊은 평안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왜 가족 이야기를 계속 받게 하게 되는 걸까요? 정말 해결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단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생각보다 더 깊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 내 억울함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족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친구들을 만나면 늘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혀. 아내는 내 마음을 하나도 몰라.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어.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이 많이 힘들었겠네. 그 정도면 당신도 억울하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잠시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강한 위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주 아내 흉을 보기 시작했고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전혀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화가 올라왔고
아내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더 예민해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불교에서는 마음이 집착을 붙잡을수록 괴로움도 커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내가 옳다는 집착은 아주 무섭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믿을수록 상대는 점점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반복해서 말할수록 마음은 그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운함이었는데 나중에는 깊은 미움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꾸 반복하는 생각을 진실처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수록 우리는 상대를 더 나쁘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 남성도 결국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계속 아내를 미워하는 생각 속에서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진심 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혼자 견디기 어려울 때는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같은 불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상처를 계속 만지는 행동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워해도 쉽게 끊어낼 수 없고 상처받아도 결국 다시 마주해야 하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감정만으로 가족을 판단하면 나중에 더 큰 후회가 남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딸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 딸은 왜 이렇게 차갑지? 전화도 잘 안 하고 엄마 마음도 몰라. 그 말을 반복할수록 그 어머니 마음속에는 점점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힘든 건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어. 그 순간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늘 피해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딸 역시 외롭고 지쳐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고통만 바라볼 때 상대의 아픔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어리석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라는 생각에 너무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내 감정, 내 상처, 내 억울함만 중요해질수록 상대의 사정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이 올라올 때 먼저 자기 마음을 의심해 봅니다.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함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원하는 건 해결일까, 인정일까?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건 아닐까? 그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마음의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주 작은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가족 이야기를 하고 싶어질 때 바로 전화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자신의 감정을 적어 보십시오. 화, 섭섭함, 외로움, 서운함, 기대, 그 감정을 하나씩 적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느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누군가를 나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을 이해받고 싶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 더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다는 것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함부로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가족의 잘못을 세상에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 집착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가장 평안한 삶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상하게도 남의 집 이야기에 유난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호기심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인지, 누가 단지 이야기거리를 원하는 사람인지 조용히 살펴봅니다. 하지만 마음이 외롭고 지쳐 있을 때는 그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정하게 물어봐 주면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져 버립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보여?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내 아픔을 품어줄 그릇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늘 같은 동네 사람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이 문제, 남편 문제, 돈 걱정까지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늘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당신은 참 착하게 살았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여성은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집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이야기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했던 말들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척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흥미로운 소문처럼 떠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단지 외로워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말들이 결국 가족의 상처가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남의 이야기에 쉽게 끌립니다. 특히 갈등, 돈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같은 이야기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들으며 자신의 삶을 비교하기도 하고 은근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 대부분의 관계는 생각보다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위로해 주던 사람도 내일은 다른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약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함부로 말을 흘리는 것을 경계합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외로운 상태에서 하는 말은 판단이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누가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잘 보지 못합니다. 단지 지금 당장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오히려 함부로 남의 흉을 오래 듣지 않습니다. 함께 화를 키우지 않고 감정을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런데 잠시 마음을 쉬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깊은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내 화를 더 키우고 계속 상대욕을 하게 만드는 관계는 결국 마음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가족 이야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관계가 멀어지자 그 이야기는 가장 큰 약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가까울 때는 비밀을 지켜주는 것 같아도 마음이 멀어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말이 밖으로 흘러가도 괜찮을까? 이 이야기가 가족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그 질문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여려지는데 겉으로는 강한 척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외로울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외로운 마음은 순간의 따뜻함에 쉽게 기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가 인연 따라 변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가까운 사람도 언젠가는 멀어질 수 있고 지금 믿는 관계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은 조금 더 조용해집니다. 함부로 마음을 쏟아내지 않고 함부로 가족의 상처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끝까지 안고 살아가야 할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수행을 하나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질 때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숨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외롭구나. 지금 내 마음은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 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기 사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을 조용히 돌보고 가족의 상처를 함부로 밖에 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의 품격은 천천히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종종 말로 자신의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답답하면 말하고 억울하면 말하고 외로우면 또 누군가를 찾아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이 말할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속상해서 시작한 말이 어느 순간 가족의 상처가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마음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몸으로 짓는 행동보다 입으로 남기는 상처가 더 오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번 들은 말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허물이나 약점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예스님들은 말하기 전에 3번 마음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인가? 이 말을 하고 난 뒤 내 마음은 정말 편안해질 것인가? 그 질문 없이 내뱉은 말은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는 술자리만 가면 늘 자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답이 없어. 딸은 부모 마음도 몰라. 요즘 애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사람들은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아버지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입으로 반복하는 말을 점점 진실처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화가 나서 한 말이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자식이 미운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왜 자꾸 내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답답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비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크게 도와주는 것, 희생하는 것, 착하게 사는 것만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다치게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특히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는 것. 그것 역시 아주 깊은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상처받지만 또 가장 오래 함께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함부로 말로 무너뜨리면 결국 자기 마음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자신이 얼마나 날카로운 말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마음속 피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감정이 쉽게 올라옵니다. 경제적인 부담, 건강에 대한 불안, 자식 걱정, 노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계속 쌓이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쏟아내게 됩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밖으로까지 흘러나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가족에 대한 불만을 반복해서 말할수록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크게 싸우지 않아도 늘 차갑고 불편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오랫동안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이 따뜻한 집은 완벽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세상 밖에 함부로 꺼내지 않고 부족함을 조용히 품어주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마음, 상대의 실수를 함부로 퍼뜨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결국 자신의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수행을 하나 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 가족에 대한 불만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말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많이 지쳐 있구나. 지금 나는 이해받고 싶구나. 그 말을 조용히 반복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분노가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를 향하던 마음이 조금씩 자기 안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누군가를 나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괴로움을 알아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말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허물을 세상에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립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결국 자기 삶의 평안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천천히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우리 집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문제투성이일까?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집에도 말 못할 고민은 숨어 있습니다. 웃으며 사는 부부도 밤에는 각자 외로움을 안고 잠들고 잘 자란 것처럼 보이는 자식도 마음속 깊은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인생은 원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라고 말합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에 괴로움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갈등이 있는 것도, 서운함이 있는 것도, 완벽하지 않은 것도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꾸 기대합니다. 남편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해 주길 바라고, 아내는 늘 따뜻하길 바라며, 자식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상처받는 방식도 다르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섭섭함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결국 그 마음을 밖으로 꺼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평생 나를 이해해 준 적이 없어. 처음 들으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남편 역시 자신의 방식대로 가족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은 서툴렀지만 묵묵히 돈을 벌었고
표현은 부족했지만 가족을 책임지려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신의 외로움만 바라보다 보니 남편의 마음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고통이 클수록 상대의 노력을 잘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상대를 바꾸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어떤 기대가 있는지, 어떤 집착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계속 괴로운지를 조용히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이 연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돈 걱정도 생기고 자식도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마음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친 마음은 결국 가족을 향하게 됩니다. 괜히 예민해지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행동에도 서운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밖에 나가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괴로움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문제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지금 미운 마음도 변하고 지금의 갈등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괴로울 때 그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변할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매일 싸웠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자식 때문에 싸우고 말투 때문에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자 아내는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완벽해서 함께 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 부족한 채로 오래 살아온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가족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안고도 끝내 떠나지 못하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족의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든 일은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세상 밖으로 꺼내며 계속 상처를 키우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오늘 아주 작은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가족에게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때 바로 판단하지 말고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자기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구나. 나처럼 이 사람도 부족한 인간이구나.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이해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도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은 조금 덜 원망하게 되고 조금 덜 말하게 되며 조금 더 평안해집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가족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배울수록 삶은 조금씩 조용하고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말을 줄이게 됩니다. 기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보니 모든 말을 다 꺼내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억울하면 바로 말했습니다. 섭섭하면 참지 못했고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어떻게든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다 보여줘도 끝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점점 자기 마음을 아무에게나 꺼내지 않게 됩니다. 특히 가족 이야기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노인은 늘 조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집에도 아픈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업 실패로 힘들어했고 며느리는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으며 노인 자신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밖에서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어봐도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자기 삶 안에서 애쓰며 사는 거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답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속 이야기를 안 하냐고, 왜 그렇게 혼자 참으며 사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침묵은 억압이 아니라 배려였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노인은 가족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침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힘든 시절은 지나간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문제를 세상 밖으로 크게 꺼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수행이 되는 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기 마음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을 많이 할수록 자기 감정에 더 끌려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잠시 멈추고 침묵하면 마음의 흐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을까? 왜 자꾸 가족 이야기를 받게 하고 싶을까? 그 질문을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차분해집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떠나고 부부 사이도 예전처럼 뜨겁지 않습니다. 집안은 조용해졌는데 마음속 생각은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왜 우리 자식은 저 집 아이처럼 살지 못할까? 하지만 비교는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교 속에는 늘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부족함만 계속 보이게 되고 가족의 단점만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은 점점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결국 말이 되어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평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줄이는 대신 마음을 돌보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늘 친구들과 모이면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어. 평생 내 마음을 이해 못해.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같은 말을 몇 년째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조금씩 변했는데 자기 마음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바로 전화해서 하소연하지 않고 먼저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숨을 쉬고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바로 말하고 싶었고 억울함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감정이 조금 가라앉고 나면 처음에는 크게 보였던 문제가 생각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를 이해해서라기보다 자기 마음의 흐름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바로 쏟아내지 않고 잠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알아차리고 외로운 것도 알아차리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시죠. 가족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면은 바로 누군가에게 연락하지 말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기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이 가장 힘든 걸까? 그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세상보다 자기 마음을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바로 세상에 던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부족함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고 조용히 품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과거를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기억은 오래된 상처처럼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 아이 마음을 몰라줬을까? 왜 화가 난 순간마다 밖에 나가 가족 이야기를 했을까?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늘 비교를 당하며 자랐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니? 공부도 못하고 답답하다. 형만큼만 해라. 어머니는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이었습니다. 답답함도 있었고 어떻게든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아끼게 되었고 친척들을 만나는 자리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아이인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수한 이야기, 혼났던 이야기, 부족했던 모습들이 이미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어른이 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왜 자신감이 없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어.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자신은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들이 아이 마음에는 깊은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말합니다. 남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족이니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말은 세상 어떤 사람의 말보다 오래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말에는 씨앗이 있다고 말합니다. 따뜻한 말은 따뜻한 열매를 만들고 차가운 말은 차가운 마음을 남깁니다. 특히 반복되는 말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넌 왜 늘 부족하니? 너 때문에 힘들다, 창피하다. 이런 말들은 순간에는 지나가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 마음속에서는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족의 단점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허물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족했던 사람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고 지금 방황하는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보다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쉽게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이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 많은 부모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식은 점점 자기 삶에 바쁘고 예전처럼 부모 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부모 마음에는 서운함이 쌓입니다.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 마음이 커지면 사람은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자식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자식도 자기 삶 안에서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경제적인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 그들 역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이 밖으로 흘러가면 자식은 마음 둘 곳을 잃게 됩니다. 세상 밖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완전히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연민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연민은 불쌍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자기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조금 덜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어떤 노부부는 나이가 들어서야 대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단점을 자꾸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를 흉받고 아내는 남편의 무뚝뚝함을 늘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병이 찾아오자 두 사람은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서로의 부족함을 그냥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흉을 밖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요.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그 짧은 대화 안에는 오랜 세월의 후회와 이해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늦게라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은 이겨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끝내 품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가족의 단점이 떠오를 때 바로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힘들어했던 순간 하나를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지쳐있던 얼굴, 말없이 참던 모습, 혼자 외로워하던 시간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미움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작은 자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가족의 허물을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함부로 세상 밖에 흘리지 않고 조용히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가족이라는 인연도 조금씩 더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상처를 자꾸 말할수록 그 상처에서 더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은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마음속에 남습니다. 한번 서운했던 기억,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순간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느꼈던 기억들, 그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릴수록 사람은 점점 현재보다 과거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자꾸 누군가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심하게 말했는지 알아? 우리 부모는 평생 나를 인정해 준 적이 없어. 자식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처음에는 단순한 하소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고통인데 계속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집착이 클수록 괴로움도 함께 커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오랫동안 형제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부모 재산 문제로 마음이 틀어진 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형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 손해만 봤어. 형은 늘 자기만 생각했어.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같은 분노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혼자 술을 마시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형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10년 넘게 미움을 붙잡고 있는 자기 마음 때문에
더 괴로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상처 자체보다 그 상처를 놓지 못할 때 더 힘들어집니다. 계속 떠올리고 계속 말하고 계속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지나간 일에 오래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지친 자기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과거 이야기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계속 키우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내려놓음을 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늦게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살아내느라 바빴고 억울함을 품은 채 버티느라 자기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조용한 밤이 찾아오면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래된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섭섭함, 후회, 외로움, 분노, 그리고 사람은 그 감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말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오랫동안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안고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들었던 상처 주는 말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평생 인정받지 못했어. 그 집에 시집가서 내 인생이 힘들어졌어.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한 늙은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작고 약한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자기 인생 안에서 참 힘들었겠구나. 그 짧은 생각 하나가 오래 붙잡고 있던 미움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계속 미움 속에 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역시 괴로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조금 덜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주 작은 수행을 하나 해보십시오. 혼자 조용한 곳에 앉아 가족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기억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장면 속에 자기 자신에게 천천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많이 힘들었겠다. 그동안 정말 오래 버텼구나.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평생 남에게 이해받으려고 애쓰며 살지만 사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되면은 사람은 점점 과거를 붙잡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현재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가족의 상처를 계속 세상에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조용히 바라보고 조금씩 내려놓는 길을 배워갑니다. 그 길 끝에서 사람은 비로소 오래된 마음의 짐을 천천히 내려놓게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결국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가족은 완벽해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조금씩 이해하며 살아가는 관계라고 말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더 상처받았는지,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따졌고 설명했고 억울함을 세상에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마음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겼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서로를 지켜주었는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노인은 인생 마지막 무렵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흉보며 살았던 시간이 제일 후회된다. 젊은 시절 그는 늘 가족 이야기를 밖에 하고 다녔습니다. 아내 흉도 보고 자식 이야기로 한숨도 쉬고 형제들 이야기까지 사람들 앞에서 쉽게 꺼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하나둘씩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자식은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았고 아내는 더 이상 속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 조용한 집 안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상처를 세상 밖으로 흘렸던 말들이 조금씩 관계를 차갑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실수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기도 하고 상처받은 마음에 함부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늦게라도 자기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가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무 내 감정만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사랑보다 서운함을 더 크게 키우고 있었구나. 내가 가족의 부족함을 세상에 너무 쉽게 말했구나. 그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 안에서 비로소 관계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점점 내려놓는 연습에 가까워집니다. 젊을 때는 얻으려고 살았다면 이제는 조금씩 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억울함도 자존심도 누가 옳은지 따지려는 마음도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어떤 어머니는 오랫동안 자식에 대한 서운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전화가 뜸한 것도 서운했고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든 것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키워놨더니 소용없다. 부모 마음을 하나도 모른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오래된 사진첩을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어릴 때 자기 품 안에서 웃고 있던 아이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고 자기 역시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자식 흉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자식이 보내온 짧은 문자 하나에도 감사하려 했고 짧은 통화에도 따뜻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관계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비난 속에서는 멀어지지만 따뜻한 침묵 속에서는 다시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줄이고 마음을 살피는 삶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가족의 허물을 쉽게 퍼뜨리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속 미움을 오래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 가족 한 사람의 얼굴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참 서툴렀구나.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참 애쓰며 살아왔구나. 그 말을 천천히 반복하다 보면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가족의 상처를 세상에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부족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하고 말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관계를 지켜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마음 끝에서 사람은 비로소 오래 찾던 평안을 만나게 됩니다.